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굿모닝. 좋은 아침 금요일이에요. 네. 이렇게 밝은 미소로 또 맞이해 주시니까 또 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아침인데요. 네, 오늘 한 주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이자 또 주말의 시작이 되는 금요일이에요. 저희 금요일 세일즈 리더반 항상 한 주에 이 마무리에 되게 기대를 또 많이 하시고 오실 것 같은데 저희 또 공지사항 나갔던 거 다들 보셨죠? 제목이 또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초대 오늘을 기다렸어. 우리 명희 사장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고 두 번째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마라. 되게 궁금한 또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용민 사장님의 강의까지 이렇게 또 두 분의 듀엣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세일즈 리더반에서 또 이렇게 또 리딩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명희 사장님께 진행을 먼저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명희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 이렇게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굉장히 오늘을 기다릴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저희 까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했던 거 다시 또 이렇게 100번을 얘기해도 처음 듣는 듯한 우리 사장님들의 표정. 저도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계속 여태까지 했던 게 명단 어떻게 늘리는지 당근으로 했던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어떻게 컨택하는지 카톡을 몇 명에게 보내고 그걸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신뢰 쌓기에 대한 부분도 했었고, 그리고 왜 명단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작업이 뭐냐면요. 이 오늘 할 초대를 하기 위해서 명단들을 여태까지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을 기다렸어.' 저번 주에는 뭐였죠? 만남. 만남을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를 했죠. 오늘은 '오늘을 기다렸어.' 짝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에 대한 것들을 쪼끔 나눌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 웃으니까 좋네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웃으셔야 돼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일즈 리더반 요. 화면 보이시죠? 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오고 있어요. 그 저도 PPT가 나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검정색이었는데 할수록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어 초대. 어 우리 사장님들 초대 리크루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대는 저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초대가 되지 않았다면 뉴스킨 사업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대는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가 될지 안 될지를 보여주는 일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명단을 컨택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뉴스킨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를 딱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는요 듣고 뭔가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돌멩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에게 많은 초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키는 그런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이아몬드라고 리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평범한 돌이 리더로 되는 과정이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과정이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는 결국에는 아까 은서 사장님이 계속 얘기해 줬죠. 뭐 아까 자기는 되게 힘들 때 그룹이 엄청 큰 걸 상상한다. 결국에는 그 그룹의 확장은 초대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백날 가서 명단을 컨택해서 사업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곳에 초대되어 있지 않으면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처럼 우리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처럼 절대로 크게 성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머릿속에 초대는 돌덩이를 다이아몬드로 될지 안 될지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분을 만나도 이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업자와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초대를 해야 되냐면요. 저는 명확하게 '내가 초대를 초반에 왜 이렇게 많이 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매니아와 사업자를 만드는 일인데 제가 매니아도 진짜 많이 팔아 봤고 초대도 되게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곳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품을 쓰다가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가 돼서 한 번이라도 여기 곳에 초대가 되신 분은요. 완벽한 매니아의 나에게 서클의 GV로 잡혀 있구나. 그때 나와 함께 사업을 했던 그때 만들었던 소비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나의 네트에서 GV의 볼륨을 일으켜 주는 완벽한 매니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니아는 소비자죠. 소비를 계속 쓰는 사람이니까 제품을 잘 쓰는 일만 하지 확장이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 사업자가 10 명의 매니아, 20 명의 매니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업자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라면 네트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초대에 명심을 하시고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초대가 됐지? 그럼 나는 어떤 분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가 될지.'를 생각해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가 나의 성공을 믿는 에너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1초 안에 그 상대에 대한 에너지와 그 모습이 보인다 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하는 에너지가 정말 나의 성공을 믿는 초긍정의 에너지인가? 이거부터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분이 뉴스킨을 안 해도 뉴스킨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뉴스킨이 좋아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걸 그 사람이 공감을 하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쉬워 보여야 돼요. 뉴스킨 사업을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데몬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쉽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도 굉장히 쉽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을 왜 갑자기 초대 얘기를 하다가 복 얘기를 왜 하냐. 네. 저희 사장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뭐만 하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복을 만드는 사람 결국에 리크루팅과 초대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작은 일을 계속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을 때 '하늘에서 붙여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이익과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되게 '잘하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별게 아닌데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깨닫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복이 있어야 사람들이 붙거든요. 그게 바로 좋은 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마음이 정말 초긍정으로 이 성공을 믿는 그 에너지가 똘똘똘똘똘똘 뭉쳤을 때 그 복을 불러오는 넝쿨째 불러오는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크루팅은 제가 볼 때 그 상대의 존중, 자아의 존중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 상대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참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용기를 주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존재성에 대해서 초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지, 리크루팅이 됐지.'라는 시점을 돌아봤을 때 커피숍에서 그냥 진짜 은정 사장님께서 안명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한번 받아보자. 안명의 거를 해 보자라는 거에 제가 용기를 얻고 사업을 결단을 했거든요. 그전에 사업에 초대가 돼서 세미나를 듣고 했을 때 그냥 열심히 '아 이거 하면 되게 성공하겠다.'라고 했지만 가슴에 뭔가 확 꽂히는 건 없었어요. 근데 "안명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보자.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초대하는 그분에게 "나는 과연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더라면 반드시 초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대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했더라고요. 저는 '모든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일대가 진짜 다 없어졌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니아도 초대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보상을 골든하우스 보상을 풀어서도 초대했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 보니까 저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아 어떤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리더로서 변화가 되겠구나.'를 이제 쪼끔씩 알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봤을 때 거기서 양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초대 시도조차 저분이 뉴스킨에 와서 리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의 편견으로 초대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 분이 와서 엄청난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사람 공부가 되지 않아서 사람을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그냥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초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는 쪼끔 보이는 시각이 되니까 절대 어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편견 갖지 마시고 많이 많이 초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초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봤을 때 '오늘을 기다렸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왕으로 처음에는 케어를 해 주셔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잘 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절대 대면을 해 주지 않고 그분이 리크루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분에게 케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았고요. 제가 상대를 경청하기 이건 뭐냐면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완벽하게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공감을 해 주시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이 너무 좋으니까 가서 내 얘기를 막 했어요. 트레이닝 안 받고 막 보상을 풀고 6 단계 막 "언니 이러니까 나랑 해야 돼." 열정만 엄청 전달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수신 거부해 준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열정과 이게 있지만 이 상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 주고 '아 이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건 경청에서 와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질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초대는 이런 거 있어요.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초대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는 오늘 이중모에 초대를 해야 돼.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동안방에 초대를 해야 돼.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말리에 초대를 해야 돼. 뭔가 나만의 목표를 갖고 어디에 초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목표하고 만나면요. 그거대로 아까 동영상에서 리드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거대로 리드하시면 초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뉴스킨을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수하게 관심을 갖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럼 마음을 여세요. 뉴스킨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 뒤에 있지 말고 나를 먼저 보여주고 나 안명이라는 사람, 나 김송현이라는 사람, 나 조미자라는 사람을 먼저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참 따뜻하고 어머 너무 인정이 많구나. 참 배우고 싶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뉴스킨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뉴스킨 보상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뉴스킨 회사가 선의의 힘이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매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뉴스킨 회사와 보상과 제품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시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근데 초대를 할 때 안 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열정을 표현 못 하시거든요, 거절할까 봐. 근데 거절은 당연하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대를 할 때 그 상대의 동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은 마음은 어떻지?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고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가 잘 될 때는요. 데모를 하고 났을 때 잘 들리더라고요. 이 제품력을 인정을 했을 때 잘 들리고 내가 진짜 저도 가끔씩 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막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도. 그래서 다시 저를 리셋하고 돌아봤어요. '아 내가 그게 아니지.' 하고 어저께
만난 언니를 다시 만나서 제가 2000 비하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이득과 내 목표가 강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질 때 제가 이성적으로 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그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좀 작아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TR 하긴 해야 되는데 언니 2000 BR 해서 돈 같이 벌어 봐요를 보상을 사사분면을 풀면서 보상을 얘기하지만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언니를 사후 케어를 하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 '아 이 언니는 이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2000 BR을 해 보겠다고 하시고 갈바닉을 결제를 다 하시고 TR을 예약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지만 자꾸자꾸 저를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비전이 있는 일이고 굉장히 위대한 일은 맞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은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뭐 막 거창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플하게 "언니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언니가 2000 비하를 하고 언니 같은 사람을 한 분만 소개하시면 언니 저 같은 삶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럼 배우셔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초대하는 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성공의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될지 뉴스킨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상상해 줄 때가 잘 됐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플랜이 있을 때 그 상대가 '아 이 언니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언니 나만 따라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플랜을 얘기했을 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 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말을 못 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그 에너지 때문에 '뭐야 쟤 이렇게 실실 쪼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라는 그 호기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말을 못 하셔도 돼요. 진짜 내가 보상을 잘 푼다고 그 상대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설퍼도 "언니 이 무스킨이 너무 좋아요. 근데 표현이 안 되네. 그럼 언니 한번 이거 같이 들어볼까요?" 그럼 같이 들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초대의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행복한 나의 모습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안 될 때는 사업 설명을 끼깔나게 해요. "언니 막 이게요. FDA 승인이 됐고요." 막 이렇게 그 제품부터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안 돼요. 그 제품은 어떻고요. 이 사업은요. 막 어떻고요. 막 설명을 할 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업 설명을 그냥 사사분면을 말로 풀었는데 그 에너지가 내가 너무 좋아. 그럼 그게 그 상대에게 전달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할 때 초기 때 많이 실수했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는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좋으니까 막 뉴스킨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영혼 없이 줄줄줄줄줄줄줄줄 제품을 외워서 설명할 때 나의 감정이 없어. 그래서 한번 녹음해 보고 내 표정을 봐 보세요. 말하고 있는데 뉴스킨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언니 이거 뉴스킨은 진짜 좋아요 언니." 이거랑 "언니 뉴스킨은 진짜 좋아요."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세요? 이것도 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호기심이 안 나고요. 에너지가 안 나고요. 계속 설명만 해요. 대모하는 것도 똑같아요. 초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안에 내 감정과 정말 내 영혼과 '이 뉴스킨으로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걸 내가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저도 영혼 없이 해 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보다 이게 안 보이네요. 글씨가. 뭐래요? 뭐가 클 때. 예. 이렇게 써 있는 저 옆에가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 점검을 팩트로 공격하면 절대 안 돼요.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나는 엄청 낮아져야 돼요. 뭐냐면 "언니 저는 진짜 평범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봤을 때도 내가 에너지가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언니 진짜 대단해요.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언니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잘났어." 어깨 뽕 이빠이 들어가서 "나 뉴스킨 하잖아. 너 더" 이렇게 와. 그리고 상대는 막 상대를 까기 시작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넌 나랑 함께 해야 돼." 절대 초대 안 돼요. "너 재수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미묘한 미묘한 거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설득시켜서 뭔가 자꾸 정보를 주려고 할 때 전 귀를 닫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한데 뭔가 이 언니가 얘기하면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 주셔야지 초대가 돼요. 그리고 보상을 저는 막 풀었어요. "언니 봐봐요. 이거를 들으면 이거를 내가 보상을 아니까 이 보상을 듣고 내가 했던 것처럼 언니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언니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하면 6 단계 5%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보상을 그분은 이해를 못 해요. 호기심만 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요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언니가 이곳에 오라고 편안하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그럼 그룹을 만들고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을 할 건데 그럼 나는 뉴스킨을 과연 얼마나 좋아하냐는 이 제품을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같이 같은 공간에 3 명이 있어요. 그 상대가 미묘하게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아 이 사람은 정말 뉴스킨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팔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뉴스킨 사업 1명 데리고 와서 나 머릿수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 다 느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뉴스킨을 좋아합니까? 그럼 얼만큼 좋아합니까? 이 뉴스킨을 많은 분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뉴스킨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킨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정말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나는 뉴스킨을 얼마나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분을 표현했다면 '그분에게 얼만큼 정성을 쏟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초대는 정성이에요. 아까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면 그 한 분의 인생이 오는 거잖아요. 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진심과 정성과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한 분이 올 때까지의 정성을 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거에 감화 감동해서 '어머 나 저 언니랑 뉴스킨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나는 얼마나 한 작은 거에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제가 단어를 따왔는데요.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인생이라는 강은 한 번에 건널 수 없어요." 사귐도 그래요. 크고 작은 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며 이쪽에서 저쪽에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합니다. 삶과 사람 앞에서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2000 비하린 이 시점에 초대를 해야 돼요. 알아요. 하지만 초대를 해서 와서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면 그분과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갔더라도 하나도 조급하고 우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분이 지금은 잘 못 봐서 뭐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내가 그게 진심이라면요. 에너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내가 이 사람과 차곡차곡 쌓는 게 당연하지. 아직은 이렇지. 그러면 3 개월, 6 개월, 1년 있다 나랑 반드시 함께 할 거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거 믿어요. 그래서 와요. 이게 진짜 작은 차이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를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압축을 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많은 분들을 이 내가 아는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스킬적으로 하지 않아도 정말 그분이 그 마음을 느끼고 이곳에 합류하고 함께 꿈을 이루는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웃어 보세요. 네. 뉴스킨 사랑이잖아요. 네. 맞어요.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 표정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프로필 촬영을 그저께 하는데 사진 기사님이 너무 괜찮은 게 뭐였냐면 사진을 찍는데 미소를 져야 되는데 제가 되게 빨리 끝냈거든요. 그 뭐였냐면 "남편을 생각하세요." 하는데 진짜 웃겨요. 표정이 눈도 막 붓고 입도 안 웃고 있는 입은 웃고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근데 "아들 있나요?" "아들을 생각하세요." 하니까 진짜 미소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한 10분 만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정으로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그 상대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뭐 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 이런 마음으로 리크루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용민 사장님 또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웃고 계신데 에스더 사장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제목부터 기대가 되는데 뱀 어쩌고죠? 제가 못 외웠어요. 우리 이용민 사장님 청담동 클래스 오빠 나오실 때 랜선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담동 이선생 이용민입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그 남편을 생각하시는 안명희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떠올라서 웃음이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약간 굳으셨다는 그 말씀 들으시고 많은 공감이 됐고요. 오늘 안명희 사장님 강의 정말 굉장히 진심이셨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심이 통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주제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주제였잖아요. 도대체 뱀이 여기서 왜 나오냐 많이 궁금들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제목에 반해서 읽었어요. 이거 뭐지? 왜냐면 이거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란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커뮤니케이터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뭐 FBI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업 조직, 즉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독서처럼 읽혔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조이 플러드라고 꼭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한 달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점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뱀의 내게 말을 걸지 마라. 근데 이거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이게 원래 원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이 원래 원 제목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잘못하면 김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번역가가 너무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원작자보다 이 번역가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그래서 이제껏 밝혀지지 않은 설득의 논리. 우리 이 뉴스킨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내 마음을 막 전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죠. 설득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번쩍. 설득하고 싶다 나는. 남들을 좀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설득하고 싶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우리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설득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독서입니다. 이게 마크 고울스톤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제가 추천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전체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추천서를 보면요. 벽에 머리를 박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 키스페라지라는 사람이 쓴 추천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얼마나 읽고 싶은지 이 추천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 조직의 리더, 우리 다 조직의 리더가 될 사람이죠. 심지어 늘 고객과 씨름하는 세일즈 분야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다 해보지만 결국 단단한 벽에 머리를 박는 기분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 일을 그만두고 대신 벽의 약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벽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무른 벽돌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제 아무리 강력해 보였던 방어벽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도 관계를 틀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비단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하고도 벽에 부딪힐 때 굉장히 많죠.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너무 대화가 안 통해 이런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사실 관계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내 친구이자 동료인 마크 고울스톤, 이 저자죠. 마크 고울스톤이 떠오릅니다. 마크의 대화 기법은 거의 마술에 가깝습니다. 그는 기업 경영자,
중간 관리자, 고객, 환자, 불화를 겪는 가족, 심지어는 인질범들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무른 벽돌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주무르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것은 그 천재적인 비결을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이 말 들으면 너무 읽고 싶지 않으세요? 추천서를 너무 잘 써줬어요. 내가 처음 마크를 만난 것은 그가 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의 책과 그의 일, 무엇보다도 마크라는 사람 자체의 깊은 인상을 받은 나엔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자 왜 FBI에서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이르기까지 마크의 심리화법에 열광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화법은 정말 간단하면서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점점 궁금해지죠, 지금. 혹여 마크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 때문에 꺼리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내가 만나본 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껏 직원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조직, 고객을 잘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 집단, 생산성도 의욕도 바닥을 치는 퇴출 직전의 회사에 그를 파견해 효과를 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네. 만약 당신이 조직의 열정지수를 높이고 싶은 리더, 다 열정지수만 높이고 싶죠, 지금 우리 조직을. 불화를 줄이고 능률을 높이고 싶은 경영자, 갈등보다는 이해가 근간이 되는 조직을 만들고 싶은 관리자라면 이 마크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한 안내자는 없을 겁니다. 우선 주변의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즐겁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터득한 강력한 새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까지 대처가 곤란하고 설득이 불가능했던 이들을 협력자, 충성 고객, 친절한 동료, 평생 친구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파트너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한 달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끌어당기는 마법의 기술이라는 그 책의 서두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 희망상을 믿고 따르도록 끌어당기는 마술적 능력을 타고난 행운아인 듯 보인다. 그러니까 보면 유독 설득 잘하시는 분들 있죠. 설득을 잘하시고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은 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힐 수 있는 테크닉이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재밌게 읽은 예화예요. 자살 협박범 프랭크의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랭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삶에 절망하고 엽총을 머리에 지금 현재 겨누고 있는 상태의 자살 협박범이에요. 그리고 에반스 경위는 이 프랭크를 지금 자살로부터 설득시키고 싶어하는 FBI의 협상 전담반의 초급 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레이머 경사라는 사람은 FBI 협상 전담반에서 인질 협상 고급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에요. 즉 베테랑이라는 뜻이죠. 이 프랭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제가 한번 프랭크는 일단은 30대 초반의 남자예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일하던 전자 매장에서 고객하고 다투다가 잘렸어요. 네. 그리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면접을 봤지만 그 경력 때문에 다 면접에서 실패됐고 그 아내하고 두 아이한테도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이 다 도망쳤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혼자 살다가 이 프랭크가 월세도 못 내서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관을 전전하던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이 가족들을 찾았더니 이미 가족들은
법원에 이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후였던 거예요. 이 남자의 현재 심경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자기 목에다 엽총을 지금 겨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프랭크와 에반스 경위의 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반스 경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동아구연대회 금상 출신인데 한번 실력을 발휘를 해볼까요? 네. 이제 스피커로 얘기를 했겠죠. 프랭크 씨, 저는 에반스 경위라고 합니다. 경우가 아니라 경위입니다. 경위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프랭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뭘 알아, CX. 너도 다른 놈들이랑 똑같아.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반스 경위가 물러날 수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가운데서 목에 총을 겨누고 계시니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꺼져버려 새끼야. 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대화를 보세요.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우리 시각에서는. 그냥 우리가 협상 전문가라도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에반스 경위가 이 사람에게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엔 에반스가 설득을 못하니까 이제 베테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베테랑과의 대화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베테랑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크레이머 형사가 다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당신 기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프랭크가 잠시 벙쪄요. 뭐라고? 그러더니 그래 맞아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레머 형사가 그래요. 아무도 당신이 처한 상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매일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프랭크가 맞아 빌어먹을. 매일 모든 게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레머 형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는커녕 꼬이기만 했군요. 그래서 그냥 모두 끝장낼 버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반말에서 존댓말이 들어가. 맞아요. 이렇게 나갑니다. 좀 더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대로 잘 풀리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프랭크가 쭉 직장에서 해고당한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레머 형사가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런 일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요? 실망하고 낙심했나요? 아니면 희망을 다 잃었나요?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프랭크가 한참 생각하더니 정말이지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그 에반스 경위가 했었던 대화와 크레이머 형사가 했었던 대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한번 앞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에반스 경위는요. 처음부터 답을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줄게. 너 지금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반박을 하니까 난 물러날 수 없어. 너 지금 자살하려고 하잖아. 나랑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프랭크는 마음이 전혀 안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에반스 경위는 프랭크의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메시지 먼저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명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크레머 경사는요, 공감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그대로 읊어줘요. 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프랭크의 생각이 어떤지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나중에 이 거울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크레이머 형사는 이 거울 세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읊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쭉 그냥 거울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 프랭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지금 내 마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통하는 거죠. 설득 과정 사이클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항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항을 일단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귀를 닫아요. 자, 어찌어찌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뉴스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처음의 생각은 무조건 저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저항이 바로 뱀의 뇌예요. 사람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하고 귀를 여는 단계. 이것을 전문용어로 바이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또 누군가는 멜트인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녹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즉, 이 과정이 생략된 단계에서는 절대 내 메시지가 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귀를 열게 만들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봤더니 아, 그 상태가 참 만족스럽더라. 이런 사이클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뇌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바이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해부학 사진이 나왔어요. 이 뇌 대화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뇌는요.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뇌의 가장 깊숙이에 있는 보면 여기 뇌관과 소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뇌관과 소뇌. 이 부분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 유지의 뇌고요. 이 부분이 바로 뱀의 뇌예요. 파충류의 뇌. 그리고 이것을 편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의사가 된 것 같은데 이 편도체 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투쟁과 도피에 대한 일을 해요. 즉 앞에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밤에 헤드라이트 앞으로 사슴 한 마리가 딱 뛰어들어와요. 그랬을 때 느끼는 나의 감정 있죠. 깜짝 놀라는 감정. 그리고 핸들을 꺾어버리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뇌관과 소뇌, 즉 뱀의 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 싸우고 도망치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뇌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진화론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파충류의 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뇌관과 소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전 단계가 이 뇌뇌변연계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유류의 뇌, 쥐의 뇌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감정을 느끼는 뇌예요. 어떤 거냐면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뭐 질투, 즐거움 이런 거예요. 보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죠? 강아지들이 이런 감정들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포유류의 단계로 가면 감정이란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인간과 교감을 하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게 바로 포유류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그 정신과 의사들은 쥐의 뇌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죠. 이 대뇌 피질. 이렇게 우리가 대뇌를 이루고 있죠. 이게 바로 이성의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안 뭔가를 꺼졌는데. 계획을 세우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또 영장류의 그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와 파충류의 뇌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실용화시키고 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영장류의 뇌예요. 전두엽. 그러니까 뭐 보면 이게 전두엽이 이 대뇌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사실 우리 이제 뉴스키너들은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요. 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거절을 당하죠. 이 거절들을 필터링해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 대뇌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장류의 뇌, 인간의 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이 뱀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뱀의 뇌에 있는 상태, 즉 나를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딱 눈을 보면 알죠. 이미 내 말을 안 듣겠다라는 눈빛이 보여요. 귀는 닫혀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내가 이 일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들, 보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들 다 튕겨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뱀의 뇌는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에 있다면 이 뱀의 뇌를 인간의 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인이라는 과정,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제가 방법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뇌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안쪽에는 파충류 뱀의 뇌, 두 번째는 쥐의 뇌, 세 번째가 인간의 뇌입니다. 그 다음에 편도체 납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무슨 어려운 용어 같은데 뱀의 뇌가 편도체예요. 편도체가 우리의 뇌의 조종대를 잡는 과정을 편도체 납치라고 해요. 평상시는 우리 뇌를 누가 조종을 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뇌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잘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날 거부해요. 날 열받게 해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뱀의 뇌가 조종관을 뺏어버려요. 인간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조종관을 본인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싸우고 화를 내고 내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본능적인 뇌가 막 튀어나와요.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경험할 때가 말 안 듣는 자녀와 대화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의 편 같은 남편과 얘기할 때 이 편도체 납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에스더 사장님도 이렇게 욕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는 편도체 납치가 이루어졌을 때 뱀의 뇌가 조종하는 단계라는 거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의 신경세포. 앞서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크레이머 경사가 했었던 방법이에요. 비춰주는 신경세포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전두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두엽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잘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우리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의 리더는 그냥 꽂아주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리더거든요. 그리고 자석처럼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감 능력을 최대화해내는 사람들이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큰 리더가 되시더라고요. 그거를 3년 만에 배우시는 과정 분들도 계시고 7년 만에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노하우를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얼마나 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조금 말이 급했는데 오늘 이제 책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를 앞으로 3주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는 분 오케이 해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주도 열심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아직 이제 3일이 남았으니까 이번 주 주말도 본인이 원하시는 바 행복하게 잘 이루시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해주신 두 분의 강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기대를 항상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용민 사장님,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너무너무 계속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일 이제 조이풀 투잡 시스템 있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분과반 내일부터 다시 리뉴얼돼서 열리니까요. 분과반 붙여넣기 안 하신 분들은 붙여넣기 빠르게 하시고 내일 분과반까지 다 꼭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니까 같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 피닌 정식 있죠. 그때도 더 많은 초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세요.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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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